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동의 알프스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이루고 또 성경에 자주 나오는 백향목의 상징의 나라 레바논에서 전문인 사역을 하시는 우리 장 선생님을 모시고 KCBS 651번째 줌으로 초대석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안 문제로 이 이름은 비공개로 진행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들 이제 줌을 통해서 오늘 이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요. 저희 KCBS 청취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바논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는 레바논에서 살고 있는 장 선생입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둘이 살고 있고요. 저희 두 사람 다 각자 대학생 때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서 결혼했고 또 단기 선교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다가 또 중동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좀 늦게 40이 넘어서야 선교 훈련을 받고 레바논으로 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레바논 온 지는 3년 반 정도 됐는데 현재는 사역과 또 아랍어 공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치과의사로서 레바논 저소득층을 위한 클리닉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아내는 음악 교사로서 현재 레바논 대학의 합창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매주 시리안 난민센터를 방문하면서 치과 이동진료, 물품 지원, 또 난민 여성 모임 성경 공부 등을 돕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어떻게 처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렇게 또 전문인 선교사 콜링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됐는지 참 궁금해요. 사실은 직장을 놓고 나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전문인 사역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은 아까 간단히 소개해 드린 것처럼 저희는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학 다닐 때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처음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치과대학 다닐 때 CMF라는 한국 누가의 학생단체 활동을 했는데 그때 처음 참석했던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선교에 헌신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 모태 신앙이었지만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도 이제 교회는 다녔고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고 네, 싶어서 예수님 믿겠다고 하긴 했는데 사실은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어서 참 두려움 가운데 지내다가 대학 생활 중에 복음을 듣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음 참여했던 누가회 학생 수련회 때 한 선배님이 우리나라에 한 100여 년 전에 오셨던 의료 선교사님 또 우리나라에도 선교 병원들이 많이 세워졌잖아요. 네, 네. 스테파드 예수병원, 광주 기독병원 등 그런 선교 병원에서 일하고 계신 선배님이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뜨겁고 제가 저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됐구나. 저분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면서 빚진 자의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막 그런 생각하는데 그분들한테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네, 딱 마음이 들었던 게 저분들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네,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주님, 뭣도 모르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처음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 직장을 놔두고 얼마든지 한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참 결심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중동 국가에서 지금 레바논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레바논 나라를 보니까 좀 정치 구조라든지 종교적 구조를 보면은 중동 다른 국가와 좀 다르게 아주 독특한 체계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은 많은 분들이 레바논 하면은
딱 먼저 중동에 있으니까 무슬림 국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레바논은 무슬림 국가가 아니고 사실은 기독교와 무슬림들이 함께 살고 있는 한 반반 정도, 그 정도의 느낌으로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와 종교 얘기를 하셨는데 레바논은 정치 구조가 굉장히 독특하고요. 그런데 그것은 각 정치 정당들이 종교 정파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레바논은 다른 중동 국가와 달리 종교적으로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그렇지가 않은데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 기독교는 12개 종파, 무슬림이 5개 종파, 두루즈까지 해서 총 18개의 종교 종파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나라고요. 그 종파들을 중심으로 정당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당의 의석수가 그 나라의 레바논의 종교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국회의 의석수가 결정이 돼요. 네. 그래서 128석 중에 기독교가 64석, 무슬림이 64석으로 이렇게 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처음에 이게 생길 때 그런 여러 종파들이 갈등이 많이 생겨서 내전이 생기지까봐 그런 걸 우려해가지고 그런 서로 견제하고 그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 프랑스가 지배하다가 이렇게 나라가 독립할 때 외부에서도 그런 거를 요청을 했고 또 레바논 국민들도 그리고 국민의 합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시작된 게 대통령은 마론파 기독교 그리고 총리는 순니파 그리고 국회의장은 시아파에서 되도록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네. 지금도 대통령은 무조건 마론파 기독교야만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좀 특이한 나라고요. 또 근데 그런 합의로 잘 이렇게 균형을 이루려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그 견제하다 못해서 서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자기네 정당에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은 뽑지 않으려고 하니까 여기 몇 년 전에도 대통령이 없이 2년 몇 개월 동안 대통령을 뽑지를 못했어요. 그건 네. 서로 원치를 않아서 이제 그런 복잡한 일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네. 사실 그 레바논 뭐 여러 가지 성경적으로도 볼 때 야가서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 신부의 향기를 그 네. 레바논의 향기다. 참 여러 그 중요한 그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전문의 사역하면서 좀 어떤 사역을 그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두 가지 사역을 메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베이루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쪽에 거주하면서 한 10여 년 전에 한국 선교사님이 세운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그 자선병원 체리티 클리닉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병원은 처음에는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설립이 됐는데 이후에 이제 현지 레바논 NGO에 이양되면서 현재는 레바논 저소득층을 위한 병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병원보다는 좀 저렴하게 진료비는 좀 받긴 하지만 좀 저렴하게 진료를 해주는 병원에서 제가 진료를 하면서 그 병원은 이제 기독교 NGO에서 하는 병원이라 누구나 이 병원은 이제 크리스찬들이 하는 병원이라는 걸 알아요. 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병원에서는 직접적으로 막 복음을 전한다기보다는 오면은 이제 여기저기 말씀도 붙어 있고 성경도 가져갈 수 있게 다 배치가 돼 있고 저는 환자를 친절하고 정말 성실하게 환자를 보는데 우선은 병원에서는 집중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난민센터 사역인데 저희가 여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난민센터를 매주 한두 번씩 방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치과 이동 진료를 하고 또 난민들에게 물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작년에는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 한 6명, 7명 정도를 선별해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수술비 지원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난민센터장님하고 함께 가정을 방문하고 또 그들의 상황을 듣고 함께 가정에서 기도를 하고요. 사실은 무슬림들은 그 여러 클리닉으로 오는 무슬림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는 위험하기도 하고 또 효과적이지도 않아요. 오히려 네. 가정을 방문을 해서 할 때는 조금 더 개인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센터장님하고 같이 가정 방문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센터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중에서 몇 명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함께 작년에 이제 여성 성경 공부 모임을 이렇게 같이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 사역을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현장에서 뭐 기술적이든지 또 환경적인 그 이런 장애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장애물들은 없습니까? 네, 우선은 여기 레바논이 저희가 처음 왔을 때는 2022년에 한 전기가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끊어졌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12시간, 14시간 들어오는데 안 들어온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는 이제 치과 진료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클리닉에서도 제네레이터를 다 집집마다 제네레이터를 돌리고 또 클리닉에서도 제네레이터를 돌리고 뭐 태양열로 하고 막 이렇게 전기를 수급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좀 있었고요. 그렇지만 현재는 전기가 지금은 거의 들어오는데 물론 그것도 절반 정도는 국가 전기고 절반은 제너레이터를 돌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10년 전에는 제너레이터를 돌렸는데도 국가 전기를 한두 시간밖에 안 줘서 더 어려웠었고요. 몇 년 전에는. 네, 그런데 그런 전기 상황도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서 이제 기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좀 이렇게 배터리 같은 거를 좀 사용한다든가, 약간 그런 어려움도 좀 있었고, 실제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오랫동안 진료를 한 20여 년, 20년 이상 이렇게 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그 치과 기공소가 잘하는 기공소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많이 스트레스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이 정도 본 떠서 이렇게 만들면은 잘 만들어 주시는데 여기서는 그게 힘들어서 다른 기공소 찾고 막 찾아다니고 막 그러면서 그래도 다행히 지금 좋은 데를 만나서 지금은 좀 스트레스 없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한국에서 일할 때는 옆에 도와주시는 분이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해주시는데 여기서는 혼자서 다 해야 돼요. 이렇게 네, 석션도 이렇게 잡고 막 이렇게 하니까 힘든 부분도 좀 있고 또 약간 이동 진료할 때는 의자가 사실은 좀 불편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허리를 막 이렇게 숙이면서 진료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몇 시간만 진료를 해도 그냥 일반 체어에서 클리닉에서 진료하는 것보다 막 두세 배는 힘들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2월 이번 2월 달에 이렇게 팀이 방문을 했는데 그때 그 좋은 이동 진료 체어를 어떤 사장님께서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았더니 훨씬 진료가 수월하고 너무 감사하다. 의자 하나가 이렇게 다를 수 있나? 막 그런 생각까지도 좀 하고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있으면은 뭐 편하게 진료도 하고 따뜻한 편한 생활을 하게 될 텐데 뭐 선교지 자체가 도구가 준비가 안 돼 있고 불편한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역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많은 환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환자를 이렇게 진료하면서 또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마음에 참 깊은 울림을 뭐 그렇게 주었던 뭐 그런 간증이라든지 그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 난민센터에서 이렇게 진료를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얼굴이 퉁퉁 부은 여성 환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가 많이 상해서 이렇게 염증이 생겼는데 염증이 생기면 바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이렇게 방치를 하니까 이게 감염이 돼가지고 이게 퉁퉁 부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발치를 해주고 이제 약을 처방해서 이제 보냈어요. 근데 저는 그냥 평소에 하던 거를 한 거죠. 그런데 며칠 뒤에 이제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자기 멀쩡해진 얼굴, 이렇게 부었던 네. 사진이 아니라 이제 멀쩡해진 얼굴로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러면서 계속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 한다고 이제 센터장님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게 아프면 그 병원에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그런데 병원에 못 가는 거예요. 비싸니까. 비싸고 그냥 참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그냥 참아요. 애들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그냥 참고 그냥 약 먹고 참고 막 그러다가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덧나지 않으면 다행인데 막 여러 합병증으로 막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제가 사실 저는 그냥 하던 일을 하고 발치안을 해줬을 뿐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우리의 작은 섬김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구나.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서
참 감사했고, 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나 미국에는 치과 의사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래서, 근데 여기는 그런 난민들을 볼 치과 의사가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내주신 게 감사하다.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아마 여러 뭐 간증거리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레바논 그 남부 국경 그 지대에 지금 이스라엘과 좀 헤즈볼라 간에 좀 교전이 계속 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가 전체가 이제 전쟁의 그 공포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좀 뭐 물자 부족 또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그 현재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우선 국가 전체가 전쟁의 공포에 있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이 상황을 말씀드리려면은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레바논이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더 맞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바논엔 여러 종파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같은 종파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기독교 마을, 어떤 지역은 시아파, 헤즈볼라 마을 이런 음, 지역들이 계속 형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섞여 있기도 하지만 이게 인원이 그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공격받는 지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부모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당장 왜 안 나오냐 막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당장 안 나가도 되는 이유는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저희가 사역하는 지역이 공격받는 지역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레바논은 지금 현재 두 나라가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공격받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 공격 안 받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한 20% 정도의 지역은 정말로 전쟁이죠. 그냥 네. 자기 건물 무너지고, 옆에 건물이 무너지고, 막 당장 어떻게 그러니까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피난을 가야 되는 사람이 음, 전체 500만 인구 중에 한 100만 이상. 네. 이렇게 피난을 가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딘가로 그래도 안전한 지역이 있으니까 피난을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안전한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현재까지 레바논에는 한 달 안 되는 기간 동안 1,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한 100만 명 이상이 이재민들이 생겼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네. 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학교나 어떤 이런 쉘터들에서 피하기도 하지만 텐트, 진짜 작은 여행용 텐트 같은 거 치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차에서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막 최근에는 비가 막 와가지고 어떻게 저기서 지내나 막 그런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저희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위험하다기보다는 그런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이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아무튼 그런 가운데 그 이제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장 선생님은 거기서 사역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은 좀 이 전쟁이 장기화된다는 얘기가 지금은 이제 안전한 지역은 안전하고 위험한 지역은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될 건지 사실은 안전한 지역이 더 줄어들고 더 위험해질 건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안전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대사관에서는 막 다 나가라. 피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잠시 좀 나갔다 올 계획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위험한 지역을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내는 지역이 안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쪽에 현재 발생한 이재민들을 위한 사역은 굉장히 오랫동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 데가 없어요.
이게 몇 개월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자기 집이나 자기 마을로 못 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재민들을 위한 사역들, 저도 이제 교회와 함께 좀 시작을 했는데요. 좀 장기적으로 그런 사역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사역자들도 이런 전쟁 상황이 오래되면 결국은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지인 리더들을 세우고 또 현지 교회와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재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저희가 한국으로 피해 있었는데 이런 현지 교회와 함께 협력하면서 이재민들 사역을 했었거든요. 어떤 그런 것들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우리 그 시카고에 있는 기독교 방송국 우리 이 방송을 청취하는 그 애청자분들께 그 사역의 좀 기도 제목이라든지 또 축복의 메시지를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섬기는 레바논은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또 2020년에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사고도 있었고, 또 코로나도 있었고, 그러면 또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들 들어와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특별히 시리아 난민들은 자기 내전, 나라의 전쟁을 피해서 여기로 왔는데, 또 다시 전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정말 고통과 아픔이 너무 오래 지속되지 않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은 이런 고통의 시간은 어렵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현지 교회와 또 사역자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지혜로 이들 난민들과 또 이재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시카고 기독교 방송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런 선교지 현장을 들어주시는 것도 너무나도 귀한 동역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들으신 내용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지역을 오랫동안 기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님 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시간차가 다른데 그렇게 또 초대석에 또 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레바논에서 사역하신 우리 장선교사님을 모시고 초대석을 진행을 한 김용문 목사입니다. 청자 여러분, 우리는 중동 땅, 특별히 레바논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다시 듣기를 원하시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